제 인생의 모토는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 그거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내가 아파서 일 못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일하지 않을 때도 돈이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제 주변엔 사업을 해서 성공하신 분들은 거의 없었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부동산이에요. 정말 막 열심히 밤새도록 막 일해가지고 돈 버셔서 그 자산을 이룬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자판기에서만 나오는 수익이 한 달에 한 1,500? 한 1,500? 한 1,500? 순수익, 매출 말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키가 183이고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공부 좀 안 해도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였고요. 현재 어필. 아, 전체 어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만든 게 2019년 8월 29일이었었거든요. 보통 회계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매출은 2천인가? 2020년도 매출은 한 10매덕 되고 2021년도 보니까 한 30억? 버는 거는 자신 있다. 사람들이 보통 이제 창업, 커피숍 창업이라든가 뭐 음식점 창업, 치킨점 창업 이제 그런 거를 위주로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예산이 1억 굉장히 큰 돈이고 뭐 5천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이 5천만 원으로는 실질적으로 할 게 없어요. 정말 그 학교 앞에 떡볶이집 파도 5천만 원이 넘어요. 그 실질적으로 비용을 보면은 소액이라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들어오는 수익을 다들 생각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자판기의 운영권들 있잖아요. 그거를 업자분들끼리 서로 매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경기도 광주다. 근데 김포 쪽에 수익이 괜찮은 자리가 있어. 근데 광주에서 김포를 가가지고 운영을 하면은 자판기에서 뭐 몇천만 원 나오는 게 아니고 50만 원, 100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는 이분이 여기에 운영하는 건 타당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업체한테 이거를 매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창업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이제 오픈을 시킨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는 또 자판기 업체랑 또 친해지면서 자판기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고 점점 그쪽으로 갔던 거죠. 자판기를 활용해서 이제 위탁 운영이라던가 그리고 판매 그리고 개발 이 버튼을 누르시면 아메리카노가 나오거든요. 86,000원이에요. 자판기를 활용을 하면은요,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잖아요. 내가 잘 때도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잘 때도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제가 부동산 일을 되게 오래 해서 어떤 사업 구조랑 분명히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건지 좀 예상이 가요. 이제 모든 사업의 끝이 다 망하거든요. 다 망하거든요. 다 망하거든요. 사업을 해서 성공하신 분들은 거의 없었고 자산이 좀 많으신 분들은 자세히 제가 보고 있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부동산이에요. 정말 막 열심히 밤새도록 막 일해가지고 돈 버셔서 그 자산을 이룬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부동산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잖아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판기를 활용해서 또 다른 수익 방향을 또 창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호가 2평 공간만 있으면 되지 않냐. 그래서 투스페이스 했다가 야, 투스페이스니까 2평도 좀 크고 그래서 야, 원스페이스로 하자. 그래서 근데 원스페이스도 좀 큰 거예요. 근데 자판기 쪽으로 가면서 야, 절반만 있으면 돼. 하프 스페이스. 이러면서 그 상호가 나왔던 거거든요. 인건비가 계속 오르는 거는 100%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변수들 중에서 인건비는 어차피 매년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아이템이 키오스크랑 자판기 이 2개밖에 없어요. 뭐 식당들 있잖아요. 식당도 요새 뭐 24시간을 하는 인건비 타당성이 나오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식당에서도 파시는 뭐 곰탕이라던가 뭐 갈비탕이라던가 이런 것도 밀키트 형태로 자판기에 놓고 퇴근하면은 사람들이 계속
이용을 하고 인건비 지출은 없거든요. 거의 모든 업종에 다 자판기는 적용될 수가 있어요. 서울에서 관리하는 자판기가 얼마 정도 되세요? 한 50대 정도 됩니다. 자, 일단은 은행에 500 넣어봤자 뭐 나오는 이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새는. 자판기에서만 나오는 수익이 한 달에 한 1,500? 순수익, 매출 말고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동선 안에 있고 여기서 소비가 적든 많든 무조건 나올 만한 장소다 이러면은 설치를 저 같으면 하겠거든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돈에서는 이자도 없고 어떤 특별한 활용처도 없어요. 젊은 분들한테는 순수익 50이 좀 적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1억짜리 오피스텔 사도 50만 원 절대 안 나오거든요. 설치 장소에 수익률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협의하기 나름이죠. 자판기를 논다는 거는 그 공간을 할애받는다는 거니까 그걸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 복지 차원으로 저렴하게 팔겠다 이러면서 월세를 안 내도 된단 말이에요. 자판기를 월세 안 내는데. 매출액에 비례해서 금액을 준단 말이에요. 만약에 10%라고 하면은 100만 원이면은 10만 원, 200이면 20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장사가 뭐 빵원이야. 그럼 월세 안 내도 된단 말이에요.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뭐 네네. 청소도 해줘야 된다던데. 거의 고장이 그러니까 그 캔잡 이게 어떤 자판기냐에 따라서 약간 틀린데 캔 자판기 같은 경우는 거의 고장도 없고요. 그리고 그 청소를 해주는 것도 어차피 그 캔은 전부 다 밀봉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판기가 그 특별하게 청소할 게 없거든요. 물건도 제가 채우고 그러지 않아요? 장사가 잘 돼야지 자주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수익이 같이 비례하는 거잖아요. 장사가 그렇게 잘 되잖아요. 그럼 관리하기 귀찮잖아요. 한 대 더 넣으면 돼요. 그 회사는 만약에 콜라 매니아라고 쳐봐요. 콜라를 이제 두 라인에 놨는데 50개가 계속 나가. 그리고 다른 음료도 막 나가. 두 대에 놔도 300개가 나가는 게 아니고 거의 200 몇십 개 이런 식으로 증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루 갈 거 이틀에 한 번씩 가면 되거든요. 자판기를 만약에 여기다 놨어요.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죠. 뭐 죽어도 나는 뭐 자판기 절대 안 쓰는 사람들이 100명 모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일반 가게는 뭐 임대차 계약도 하고 인테리어 하기 때문에 뭐 위치를 변경하는 게 어려운데 자판기는 아무데나 또 다른 공간 찾으면 거기다 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자판기는 중고 거래도 많이 하거든요. 중고로 파셔도 되고 이거에 대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청이 왔는데 지하철에다가 아이스크림 자판기를 놓을 거다. 자판기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요청사항이 이제 키오스크 기능을 넣은 42인치 터치 패널로 해서 자판기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었거든요. 지하철에서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많이 안 먹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지하철에서 누가 아이스크림 들고 다니면서 먹겠어요. 근데 입장은 이거였어요. 지하철에서 광고를 하려고 그러면은 한 달에 광고료를 월 400씩 내야 돼요. 근데 자판기 터치 패널로 아이스크림을 광고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무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판기를 만드는 거예요. 고유의 기능도 있지만은 이 기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동안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조금 적으셨던 것 같아요. 살게요. 뭐든지 다 해보세요. 다. 놀든 뭐 창업을 하시든 직장을 다니시든 그 모든 게 다 경험이거든요. 그 경험을 다 쌓으세요. 그냥 뭐든 다 해보는 거예요.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이 경험을 활용해서 성공을 할 거고요. 이분이 성공을 못 한다 그러면은 이 경험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셨을 거예요. 20대 때는 무조건 뭐든 다 해보고 30대 때는 그 경험을 이제 활용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상을 해보고 40대 때는 실행을 하고. 네,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거 또 빌런 편집 아니에요? 정말 막 열심히 밤새도록 막 일해가지고 돈 버셔서 그 자산을 이룬 분은
다 망하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살면은 그걸 답답한지를 몰라요.